이재명 대통령은 9일 X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사법과 검찰,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패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곳도 대부분은 충직한 공직자들이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듯 일부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정역 사퇴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여당 내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중립적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급격한 개혁에 대한 우려와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 메시지에 이어 박 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민주당 내 강경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압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을 토대로 당내 법사위원들과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한 수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개혁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사법, 법원 개혁에 할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의 메시지 직후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 강경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반개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주당 이용호 의원,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 메시지 보셨을 거고 그전에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냈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은 주말에 이렇게 메시지 낸 것은 분명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차원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좀 유심하게 주목했던 지점은 조정과 타협.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 가는 대로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가장 좀 주목을 했고 네네. 또 한편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개인적 어떤 입장 또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민의 편익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경고성 메시지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지점도 있어서 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해석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았고 또 다른 여지는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누구를 겨냥했다고까지 읽힙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총론적 언급일 수도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국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슈에 대한 타겟팅 메시지로도 볼 수도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센 경고성 메시지로 느껴졌고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나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들 정도로 지금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차 정부안 나왔을 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민주당 당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 정책이라든가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와 의논을 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내용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건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또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 이제 위원장님이라든가 일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또 드러났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심에 좀 그런 한계를 보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그 이연타석이잖아요. 네네. 한 번 하고 또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 이연타석이라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들고, 또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법 중에 대통령실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멈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거죠? 뭔가 삐그덕거린다, 네.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일단 지난 7일이었죠. 주말에 책임과 권력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는 달라야 되고, 국민 통합, 사회 통합도 봐야 되고, 여러 이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8일 입장 비슷하게 냈는데,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주의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율 가능하다의 방점을 봐야 됩니까? 입법권은 당에 있다는 점에 방점을 봐야 됩니까? 지금은 조율 쪽에 당 대표님의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럴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이런 TF를 만들어서 네네. 지난해도 한 1년 하셨잖아요. 동안 네, 네. 공소처법, 중수처법,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법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제 당에다가 다 제출을 한 상태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전혀는 아니고 아무튼 거의 대부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이라, 정청래 대표님의 방점은 당론을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 수는 없고 조율 쪽에 무게가 실려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이제 속칭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 주실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은 어떤 대목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중수청을 없애고 그냥 국가수사본부로 하고, 네네. 거기다 국수본부 영장 통일하고. 청구권도 다 주고, 그다음에 공소청에서 나중에 그에 대한 기소 여부라든가 그런 것만 결정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분리를 시키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다른 방점은, 대통령께서는 제 느낌으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이 집중이 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구조 조정은, 구조 개혁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근데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현직 검사들이라든가 수사관들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화함으로써 그 후에, 수사 직후에 이제 통제받을 수 있는, 관리 감독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법안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구조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정부 원안 첫 번째 놓고 당 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층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실제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 당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했죠. 일단 정부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 강경파 일부는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의 강경파 주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입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 두 가지 법안 이외에 소위 보안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또 입장이 또 네. 있습니다. 이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 교환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법사위에 이제 심의해야 될 중수청,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서 공소청법에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공소청의 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 거냐, 네, 공소청장으로 네, 네.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조직 구조를 3단계인데 현재는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근데 중간에 고등공소청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또 공소청 검사를 다른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뭐 검사 징계법을 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네. 그리고 총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검찰청 조직 또는 검찰청의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더 강화된 기능들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지금 개진하는 마당입니다. 네.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는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지점의 여부라든지 네.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기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에서도 수차례 토론을 지금 그 예정하고 있고 당에서도 그런 토론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의견 수렴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 내고 그다음에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 내고 그 이후에 이게 뭐 1년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찬훈 자문위원장이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리고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 이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TF는 사실은 좀 저희가 볼 때는 한쪽에 좀 편중된 상태로 TF가 구성이 되어서 네네. 뭐 그렇게 박찬훈 그분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더 이상하다. 아니,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은데 왜 사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보안 수사권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되고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한해서만 법에다가 딱 특정을 지어서 그 정도만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면 어떨까? 그건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좀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는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특사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하셨을 때 특사경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그 민생을 갖다가 잘 돌본 민생을 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게 이제 정책의 성과로서 나타났는데 이번에 특사경이 또 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못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법안에 좀 허술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바꾸고 싶고요. 어쨌건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 그 개혁단들이 개혁 TF가 당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약간 그 친검찰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전환되는 공소청 검사들에게 여전히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좀 부합하진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 보안수사권 일체를 다 부정했을 때 이 수사 기소 문제에 있어서의 네네네.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여전히 존치를 일부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범위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예를 들면 지금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거나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라거나 이런 시간적 급박함 속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공소청에 던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사전적으로 수사 과정들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거고요. 네네. 오히려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선제적으로 그런 수사 구조를 짜는 것, 또는 공소청과 여타의 수사기관과의 그런 사전적 수사 협조를 만들어내는 것,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의 일부라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향후의 논의 과정에서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여타의 제도로 해결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되도록이면 소거하는 방식으로 네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쟁점들에 대한 일부 강경파라고 일단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강경파의 의견이 당 전체에 좀 공론을 모으고 있는 형국입니까?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 내에서도 지금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좀 대립하는 양상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가장 마지막 의총이죠. 이 관련해서. 네네네. 의총에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공식적으로 그 내용의 일응 당론을 확정한다. 다만 일부 기술적 범위 내에서 법사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내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한다. 네네. 요게 지금 당론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둘러싸고 이제 조금 이견이 표출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당에서는 어쨌든 당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대체적인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일부 의원님이라든지 또는 또 법사위 아닌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좀 조정은 필요한 지점은 있지 않냐라는 네네.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렇죠.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전에 그 지적을 하셨듯이 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당정 간에도 그렇고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네네. 이견은 이게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견을 하나로 모으고 타협하고 논쟁을 하고 타협하고 하나로 이제 방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러한 의사소통이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일단 총리실과 당과의 문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네. 이렇게 되면 민정 라인에서도 당연히 하고 정문 라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견이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결코 지금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정부안 발표를 했을 때 네네. 당에서 이제 소위 여기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반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부 쪽에서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당정 협의가 된 건데 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발을 정부- 하는지 네네. 놀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이제 정무 라인이 이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냐. 정무 라인이 이제 조율을 하는 또 중심이기도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사퇴하고 정무 비서관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특단의 또 대책을 했어라도 정무 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엿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법안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보류시켰다는 그런 점도 또 법사위에서도 이번 말고 다른 법 갖고도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땐 참다 지금 직접, 메시지를 두 번을 냈다고 네, 저는 봅니다. 두 번 2에 걸쳐서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꼭 이것도 있지만 다른 법안에 대한 그런 소통이 안 되는 면도 지금 이제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더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당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이 계시는데 결국엔 이제 정책위에서 많이 중심으로 조율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들은 거기서 본인들이 조금 배제됐다라고 느끼셔서 의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율이 된 건데 왜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강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3월 달에서 통과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짧은 시간 내라도 하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상형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주는 문제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등등 지금 그 요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통령님 의지에 반하는 내용들, 평소 생각에 반하는 내용들은 제가 잘 걸러내서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특검 추천 때도 이랬습니다. 네. 예, 그랬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예, 보통 예. 원내 지도로부터 특검을 이제 추천을 받고 지도부가 하는데 이성윤 최고가 추천한 인사를 그냥 그대로 했었고 결국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민주당이 아닌 네, 네, 네. 특검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당과 당 정책위와 정부 또는 청와대 안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법사위나 원내로까지는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법사위 그때 이제 김용민 간사님께서도 의총에서 법사위가 배제된 듯한 그런 내용의 불만을 표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정 간의 의사소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 내에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의총에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님도 김용민 간사님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셨고 어떻게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입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네. 당의 정책위는 대통령실 정부 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법사위 위원님들의 다수는 또 기존에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했던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갖다가 그래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은 중재안이 안 나오는 것 같은 타협안이 안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양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하나는 양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이제 일단 그 상황만 보면 내용적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건 아니고요. 네네. 소통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말하자면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입장차가 너무나 좀 간극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네. 되거든요. 네. 저는 3월 달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안이 제출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도 여러 법안들이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의총 결과도 정부안을 한 글자도 못 고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당정청 누가 보더라도 내용상 이거 놓쳤네 또는 놓치지 않았지만 입장차를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를 빠르게 좀 만들어서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소위 물밑 조율들이 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서 법원 쪽으로 한번 문제를 옮겨보죠. 어제 대통령 메시지는 상당 네. 부분이 법원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대잡자고 초과 삼간을 다 태워서야 되겠냐. 네. 이것이 핵심이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로 본인을 올감했어도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본인은 당신은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조희대 사퇴 압박,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나아가서 탄핵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동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좀 신뢰를 보내는 그러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법원 쪽에서는 저희 법원개혁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법 3법. 네. 사법 3법.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약간 그 법원을 달래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그러한 들어있는 것이 측면도 아닌가. 분명히 담겨 있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 3법 통과 시에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본인의 평소의 지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당론으로 해서 한두 분 빼놓고는 다 거기에 따라 같이 동의를 해주셨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관련된 개혁법도 본인이 100% 이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주된 당론에는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법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 대목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 사건, 조봉암 사건,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었다. 네네네.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네네.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문제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법 부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저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지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부에 있어서 어떤 지점이 사법 부정이라고까지 평가될 수 있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네네네. 사법부 전체 수장일 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너무나 많은 과오가 있어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 부정으로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해라. 스스로를 돌아보면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 구성원이나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네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요구의 방식들을 더 넓게, 더 강하게 좀 가져간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외과 시술 일종의 핀셋 교정인데 네, 네.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로 치하는 분명히 가능해 보인다. 지금 뭐 후임 대법관 가지고 놓고도 지금 청와대가 조율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듯한 모양새를 네, 보이고 있죠. 자, 1년의 과정을 한번 보죠. 1년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더 실용적인 접근, 이견들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목적은 뚜렷할지라도 가는 방법과 이 다양하게 직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당은 계속해서 너무 선명성만 좀 강조하지 않냐. 대통령도 예전에 야당 대표인 시절에는 뭐 사이다 발언 유명할 만큼 상당히 선명성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당은 너무 선명하게만 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 봐야 맞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사법 특히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적이고 또 핀셋 기약 치료를 갖다가 외과 수술을 말씀하시니 다 그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예전에 계획했던 그런 법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대통령의 뜻에 이제 함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조희대 네네. 대법원장의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역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다음 단계에도 저희 당이 나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한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부의 어떤 그 완전히 그 부정의를 갖다가 바꾸는 것은 좀 유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입장과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한 글자도 없습니다. 네네네. 저는 입장과 기조의 선명성은 당이든 청이든 정부든 견지하고 있고 견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다만 그것을 관찰하는 방법과 실천에 있어서의 유연함, 네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네. 이제 집권 여당이고 우리가 집권 정부니까 과거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쭉 갈 수는 없고 다 아울러서 조율할 건 조율하고 커트할 건 커트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지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이렇게 실천력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아닐까. 입장과 기조의 선명함을 바꾸자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 그 임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청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좀 서로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제청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인 임명과 그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네, 네. 헌법에 그렇게 명문화돼 있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조율해서 거기에 맞춰야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걸 끝까지 고집할 거면 빨리 제청하면 됩니다.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임명 거부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죠. 네, 그렇죠. 한덕수 네, 전 네. 권한대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그렇죠. 저는 이런 행태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스탠스를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들이받고 있는 형국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저게 이제 사보타지거든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저항하고 아까 표현하신 대로 들이받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제가 정부에도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중수청 공수청을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사보타지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네, 네, 그 네.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거 갖고도 굉장히 사보타지 핑퐁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건을 갖고 해결하지 않고 경찰로 보냈다가. 근데 이번에도 정부안을 대폭 수용한 공소청 중수법에 통과를 시키더라도 지금 현장에서는 또 사보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수사 매뉴얼을 갖다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사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하고 사보타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 당과 뭐 대립하거나 아니면 뭐 강성이다 이런 표현만 쓸 게 아니라 이 법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사보타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저희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마치 성역처럼 여겨지는 것은 정말 문제인 듯합니다. 상권분립의 정신이란 것이 견제와 균형인데 국회가 해야 되는 입법권에 대한 저항 내지 반발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존중 없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우리만은 성역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꾸만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 중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등장한 배경이 검찰, 사법 더 이상 그 성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성역이 아니라 국민적 가장 큰 비판에 내몰리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도 권력을 잘못 휘두른다라고 하면 국민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지점이고 그것들을 받아 안아서 이재명 정부라든지 국회가 신속하게 이런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마당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생각을 이렇게 비춰보면 뭐 사법부 구성원이라든가 한 8, 90%는 열심히 일을 한다. 네네네. 근데 이제 1, 20%의 그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법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판결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좀 핀셋으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저는 그 취지를 따라서 예컨대 이제 이 사법부의 이 보수화라든가 이런 부정한 것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를 통한 그 대법원장의 일극 체제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있어서도 사실은 법이라든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오면 또 그 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든 그걸 피해서 또 하는 그런 무리수를 분명히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그 예컨대 특수부라든가 일부 그런 특수한 수사를 통해서 예컨대 권력도 갖고 돈도 버는 그런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후속 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개혁을 함에 있어서 당정 또는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주목받는
그러한 현상은 좀 멈췄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욱, 김성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